한동훈 나간다고 이준석이 죽는다고 하는 계산법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보수 쪽에서 각광받는 인물이 나가서 총선을 끌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바람이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결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아까 장 소장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하고 딱 맞서는 지점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 한동훈 장관은 뭐 국정 2인자니 이런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장관하고도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장관하고 싸우면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뭔가 윤 대통령하고 싸우게 되면 정권의 반기를 드는 인물처럼 되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게 되면 경쟁자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한 장관하고 나이 차이는 뭐 띠동갑 정도로 많이 날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신선한 모습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한 장관 나온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임은 아닐 거다. 오히려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TK 쪽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가 일부분 축소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예 사그라든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쪽으로 기울면서 여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카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구원투수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한 장관도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총선 시계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을 겨냥해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외통수에 걸렸다며 신당 창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통령의 스타 검사로서의 가장 큰 자산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 있어서 그 방탄 프레임이 걸려버립니다. 모든 우리 당. 이 전 대표의 신당 압박에 여권은 한동훈 장관 등판을 대응 카드로 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팬 미팅을 방불케 한 대구 방문 등 최근 이딴 현장 시찰을 사실상 총선 행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 출격을 기정사실화하며 구체적인 역할론까지 거론합니다.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수도권 그런 거점을 확보해. 영남권의 무소속 돌풍, 일부 이준석 신당 영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더 있나? 국민의힘은 대체적으로 한 장관이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총선 승리의 결정적인 중도 확장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지속적인 출마 여부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권 개편의 핵으로 떠오른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의 행보가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친박연대 모델을 따라간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움직이면서 중진 영남권 지금 불출마 압박 또 험지 출마 압박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 학살이 있게 된다거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이 튕겨나가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서 결합한다. 이러면은 2008년 친박연대의 모형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만큼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박지원 전 원장 말처럼 그렇게 10석 이상의 그때 친박연대 때는 14석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모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상황까지 가게 혁신위가 그냥 그대로 맥없이 손을 놓고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선거제 개편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사실 위성정당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존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권역별 비례로 가거나 권역별 비례에서 병립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연동형이 될 경우에는 위성정당의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47석을 다 준연동형으로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가져갈 의석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3지대가 가져갈 정당의 한 정당 득표율이 10% 이상만 나온다 하더라도 10석 이상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대로 둘 거냐, 합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또 어느 정도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겠다.
그건 결과를 봐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써야 돼요. 네.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에 지금 추세예요. 네. 추세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돼요. 이거 저거 가릴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준석은 또 밖에서 신당 차린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보수 결집해주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뭉쳐주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이 높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고 하면 흩어진 보수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데는 하나의 어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